팩튜브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사마리아인이 뭘까요? 사마리아인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겠죠. 그럼 사마리아가 어딜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다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피해서 갔는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잘 간호해서 잘 살렸다. 그래서 잘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법으로 만든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위험한 사람을 보면 지금은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죠. 그런데 이걸 법으로 만들면 안 구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원래는 이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었고요. 옛날에 우리가 윤리 교과서 같은 데서 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도 이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적용하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 2항 선의의 응급치료에 대한 면책을 요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말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는 관계가 없고요. 이 법은 선의에 근거한 응급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 결과와 상관없이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생긴 법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한의사 봉침 사건 이후로 좀 더 논의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웬만하면 다 면책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책임이 감경됩니다. 이 책임을 더 줄일 수 있는 법을 또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119 구급대원이라든지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다가 잘못되면 그것은 면책을 해주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라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상한 법은 아닙니다. 119 구조대가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 책임을 져라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런 예외 조항이 있게 되면 응급의료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의원 봉침 사건에 도와주러 갔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같이 고통을 받고 있죠.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송에 엮일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앞으로 응급 환자를 만났을 때 엮이고 싶지 않겠죠.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방어적으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누가 쓰러졌는데 근처에 업무 시간 중인 의사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의사가 그 환자를 봤다면 법률상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환자가 죽었어요. 그럼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생 끝장나는 거죠. 평생 잘못 하나 안 하고 남 돕고 열심히 살았어도 이런 상황에 잘못 엮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같은 상황에서 의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될까요? 일단 째야죠. 못 봤다고 하고 모르겠다고 하고 엮이면 일단 손해니까 누가 의사 있습니까 하면 없다 그러고 나 의사 아니라 그러고 도망가야죠. 막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 그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응급 환자를 못 본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응급 환자 주변에는 아마추어만 남을 가능성이 높고 응급 환자는 죽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설마 이렇게까지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해본 겁니다.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